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동국대 개공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고은 SBS 보도국 정치부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눌 첫 소식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에서 어제 배우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전 후보 그리고 김부선 씨가 모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반응은 왜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재명 당선자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까지 함께 실험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도 큰 흠집을 낼 것입니다. 김영환 전 후보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아직도 마치 선거전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인데 말이죠. 김부선 씨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또 날짜를 설령 헷갈렸다고 한들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나와의 관계 전체를 고소하라.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재명 당선인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나와의 관계 전체를 고소하면 될 것이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 고소라고 하겠죠? 고발은 제3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습기자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고소와 고발 차이를 많이 배우는데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이거나 관련 관계가 굉장히 깊거나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하고요. 이제 제3자인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김부선 씨가 당사자니까 나를 이재명 이제 지사가 당사자니까 고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후보도 아주 미묘하게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영환 전 후보는 김부선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의 기억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엇갈린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날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어떤 날짜에 밀회가 있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제 전원에 의존해서 이제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던 김영환 전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짜를 찍었었고 지금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그 날짜에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적어도 김영환 전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그 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5월 22일에서 24일 2009년에 비가 온 날은 23일뿐이고 그날에 이재명 당선인은 봉하마을에 그리고 김부선 씨는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미래는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가짜 뉴스 대책단인가요? 이재명 당선인 캠프 시절에 네. 그 대책단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김부선 씨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도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도 직접 올리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화면에 아마 나오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저 화면을 보면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입각을 해서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후보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그 캠프 산하의 가짜뉴스 대책단을 통해서 고발을 했다.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좀 전에 우리 최 기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질신문이 불가피하거든요. 뭔가 이제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판단으로는 1차적으로 그런 본인까지 직접 물려 들어가자. 왜 그러냐면 이게 대질신문의 경우에 만약에 이 관계가 허위사실로 입증되거나 이러면 또 무고죄에 또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법적 고려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나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오늘까지도 이재명 측은 사실 이런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고발해라, 고발해라. 그랬더니 고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왜 고발하냐? 고소해라. 예. 직접 고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른바 SNS 공방전. 이게 10년째입니다, 벌써. 2007년 12월 대선 때부터니까요. 그 10년 가까이 SNS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드러난 두 가지 정도 저는 관전 포인트가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 김영환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또 우리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스모킹건은 없어 보인다. 주장만 아직까지 있을 뿐이다. 이런 게 하나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SS 공방전 두 사람 간의 양측의 공방전으로 계속되던 것이 이번에는 정말 끝을 봐야 된다.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심판이 돼서 진상을 규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흑색 선전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대국민 사기극인 것인지 공직 또 공인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을 어떤 피해자로 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인지 이제는 지금 끝을 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 뭐 이른바 불륜 스캔들이다라고 선거전 과정에서는 그렇게 언론에서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지사 또 그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렇게 돼가지고 도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정을 맡겼다라는 거는 차기 대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정도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이지만 친문은 아니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친문 진영에서 일정 정도 뭐 후원을 김부선 씨한테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건을 매듭을 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선자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선거 기간에도 여당 지지자들은 일단 야당한테 그 도지사 자리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당선시켜 놓고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재선거로 가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저희가 고발을 하겠다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그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법적으로 결론이 나면은 일단 법적으로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밝힌 대로 그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보나마나 또 실체적 진실은 또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가령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다 이런 어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왜 직접 고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 씨 측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아서 고발한 거 아니냐, 고소를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이 당연히 제기가 됐을 때 캠프 측에서는 대책단이 나선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은 거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선인 사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앞으로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또 이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물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 당일에 기억하시죠? 언론과 인터뷰하다가 이 부분에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조금 짜증스럽게 이어폰을 빼고 안 들린다라고 해서 언론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일부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 이 이른바 불륜 스캔들 이 기사를 쓰거나 취재하거나 조금 곤혹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스모킹건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양쪽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고, 게다가 이게 무슨 그저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공방이고, 대충 다 듣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바가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취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취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경도 많이 쓰이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법적 진실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김영환 전 후보가 이재명 당선인을 선거 전 그 기간에 이미 고발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미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제는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뭐 따로따로 수사를 하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했었던 거는 그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라고 김영환 전 후보 측이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합쳐서 함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선인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경기지사로 또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경기지사가 된 뒤에라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재명 지사와의 인터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도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거의 사실상 최초로 이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이 문제를 갖고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이 상당히 갈등하고 대립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정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문제가 정리됐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다시 한번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오거돈 시장이 사실상 불을 붙인 겁니다. 부산시장 당선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TK와 PK는 거의 화약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논란이 있다가 2016년에 겨우 일단락을 지은 것 같았는데 이른바 이제 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단체장들이 힘을 합심해서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하고 마치 새 공항을 추진할 것처럼 들고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도 또 TK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신공항 부분, 바로 저 부분입니다. 동남권 상생 협약문 6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6번째 항에 아주 간략하게 저렇게만 기술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 공동의 TF를 구성한다. 자, 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금 전에 최고은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과연 대답을 했을까요? 시장님, 그 동남권 관문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 TF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나온 그대로예요. 예. 가덕동 신공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이 가덕도 신공항과는 관계없는 얘기. 그러면 기존의 가덕도 김해공항 신공항이 시장님 공약 네, 가덕동 신공항을 계속 그 재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약 맞으시죠? 그게 지금 그게 굉장히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알았어. 자, 가덕동 신공항 추진. 예, 오거돈 당선인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대답을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당선 이후에 이제 연합뉴스 이런 데 인터뷰에서 선거용 공약 아니었다, 재추진하겠다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워낙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저희 이세영 기자를 포함해서 질문들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자리를 뜬 거죠. 예, 저 부분은 지금 정말로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사실은 그 해당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이나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시 저 문제를 꺼냈을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쨌든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핫하게 떴을 때 제가 대구를 한번 갔는데 대구에 시당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예. 시당 행사를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딱 서울 사람은 이 얘기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하고 TK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그 봉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 기존에 있는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TK 입장에서는
TK를 좀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노린 거냐 아니면은 그냥 공약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냐, 이거는 좀 있어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런 갈등을 계속 다시 재생산을 하는 게 과연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들,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해당 지역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3명의 당선인이 공동으로 일종의 상생 협약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신공항 문제가 포함이 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현 정부 여권, 청와대 핵심과도 충분히 교감이 있는 사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지는 청와대에서 공식적 입장이 나와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3명의 당선자들이 갖는 어떤 여권 내에서의 어떤 입지, 관계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오거돈 우리가 당선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수 만에 부산시장에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그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당선된 거 축하드리는데 오버하지 마라. 예. 저게 선거 공약으로서 서병수 현 시장하고 선거전을 치를 때 이를테면 지지층을 결집시켜내고 어떤 메가톤급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가 저는 선거 공약으로서 그것을 내밀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에는 집권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과 정부 측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그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게 누가 봐도 이 PK 지역 어떤 단체장들이 이걸 힘으로 밀어붙여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도로 익힐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선거에 이겼다고 2년 전에 정부와 5개 광역 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오거돈 당선인 혼자만 한 건 아니겠죠.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당선인, 송철호 당선인이 함께 서명을 한 협약문이니까 3명의 당선인이 공동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2년 전 얘기하셨어요. 2년 전 지금도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당시에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싸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프랑스인가요? 제3국의 전문가를 내세워서 정말 많은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발표문을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o the general outcome of the evaluation is as follows. In our view, Gadeok is not a natural airport site. Thus, site formation is costly and challenging. Guimae extension, as proposed, brings a solution to the current safety issue at the airport,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existing facilities and accesses. Guimae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의뢰를 받은 외국의 전문 기관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김해 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파리 공항관리공단 용역 책임자 장마리 슈발리에 씨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이 김해공항 확장을 사실상의 신공항급이다. 신공항 건설이다라고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용어를 바꿔서. 이러면서 이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이 지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어쨌든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고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이 3명의 당선인들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정부는 3명의 당선인과 사전 상의한 적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오거돈 당선인이 예비 후보일 때 먼저 얘기를 하자마자 벌써 그 한국당 TK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예전에 정한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받은 자료가 이거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김현미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로 영남 지역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서 최적의 입지로 김해 신공항을 결정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게 이제 선거 전의 일이거든요. 아, 그 날짜가 언제 입장입니까? 이게 아마 그게? 이제 지선 선거 전, 네, 지방선거 예비 후보 전에 때일 나온. 때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발언만 나와도 이게 TK 의원들은 화들짝 놀라서 자료를 요청할 만큼 민감한 이슈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어렵게 PK적 표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어렵게 가져간 표를 쭉 밀고 가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3명의 당선인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대선전이 치러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는지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하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결정이었으면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에 걸맞게 확장하고 국제선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수용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동남권 공항은 인천공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대체공항, 그리고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산의 비전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당시 발언인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아직 팩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되면, 집권하면 과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2년 전 결론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확인하는 작업이 뭐 착수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네,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부터 이 3명의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부터 또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드네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론화를 하고 그거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제도화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자체 건의라고 하는 것들을 명분 삼아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돌이키는 여부는 그때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결국은 현 정부가 이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그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TK 쪽에서의 반발은 더욱 강해지겠죠. 그것을 과연 극복하고 돌파할 수,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난한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내는 것들은 이번 정권 내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과연 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으면 한번 볼까요?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인데 어떤 얘기했는지. 조금 전에 최고원 기자는 선거 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틀림없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거돈 시장님께서 시장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공약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항 위치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정치인들 입에서 늘 나오는 게 조건부예요. 단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3명의 당선인은 분명히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상생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의 추진, 의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일단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듯이 에드벌룬 띄우기 또는 예광탄을 날린 거죠. 어쨌든 여론을 떠보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어떤 초동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부산 경남의 여론 또는 TK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 사업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한 적은 없으시죠.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 경남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TK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아마 집권 여당에서는 보면서 사업의 어떤 그 강약을 조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다른 PK와 TK의 지역 갈등을 재점화한다든지 또는 이게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이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자칫 잘못 건드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안 건드림만 못한 그런 어떤 측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무슨 TK 죽이기, 지역 감정 부추기기, 또 PK의 교두보 확보 이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저는 원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야말로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작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중앙 무대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 정치인들이 사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정인환 교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단 자유한국당 어쨌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자유한국당에서는 3명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당선인들이 밝힌 영남권 신공항 이 추진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인환 교수가 우려하신 바로 그런 논리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당선자의 신분에 처해 있는 그런 불경 광역단체장 대표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영남권을 지역 갈등으로 또 유발시키는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저희 보수정당 그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에 쥐는 게 그렇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현실인지. 예,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동시에 좀 위기의식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이야기 좀 해봤습니까? 이 사안 놓고? 아니, 이 사안 가지고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과 이제 부산, 경남 의원들이 워낙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집안 싸움 문제였잖아요. TK랑 PK 원래 한국당 집안 싸움 문제였는데 이번에 PK를 뺏기면서 지금 저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랄까 이 지역 중심주의에서 오는 주장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정부 방침이라고 하는 게 영원할 수는 없겠지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꿀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에드벌룬 띄우기 차원이다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